자, 안녕하세요. 천안 길미술학원 우리쌤이고요. 오늘은 좀 초보자 가이드, 그렇지만 초보자가 아닌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사선붓이라는 부분을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선붓이라는 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게 면칠, 뭐 선칠, 중간칠, 그 다음에 뭐 원형 드래그, 뭐 약간 되게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 제가 지금 붓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순서대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붓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7호, 그 다음에 6호, 5호, 4호, 3호입니다. 그래서 각각 붓의 용도와 쓰임이 있어요. 7호 쓸 때, 뭐 5호 쓸 때, 3호 쓸 때 이렇게 각각 붓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7호붓 같은 경우에는 3절에 좀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4절에도 가장 좀 많이 쓰이는데 이 7호붓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센치를 재보겠습니다. 한 거의 2.5cm. 면을 칠했을 때 2.5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면을 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한 2.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얘의 길이가 보면은 2.5cm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지금 이 라인까지가 한 2.5cm가 나오네요. 한번 써볼까요? 7호붓 이 면적의 길이가 한 2.5cm가 나오네요. 2.5cm. 그러면은 7호붓 말고 6호붓 보겠습니다. 6호붓은 한 2cm 좀 안 되거든요. 1.8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89 6호붓은 요 길이가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6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응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5호붓을 한번 보면 5호붓은 1.5도 안 돼요. 한 1.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5호붓인데 재보면 1.5 많이 잡아야 1.5cm 정도 돼 보여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0.6 차이가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0.4 혹은 0.4, 0.5 정도 차이가 나 보이네요. 그러면 4호붓은 딱 1cm보다 조금 넘어요. 1.2, 1.1, 1.1 정도 돼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재보면 1.2, 1.3, 1.2 정도 돼 보이거든요. 4호붓 1.2cm 0.3 차이 나네요. 엄청 크게 차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선은 3호붓은
1cm가 안 돼요. 0.8로 보입니다. 0.8. 0.8. 보면은 지금 좀 살짝 눌러서 써서 그렇지 0.9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3호붓 한 0.3cm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7호붓은 2.5고 0.9니까 4호붓, 이 4호붓 2배가 한 7호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호붓 2배가 7호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붓의 센치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자가 아니라 면적의 넓이를 조금 정확하게 알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표현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어떤 붓을 쓸 때 면적을 칠해야만 좀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고 사선붓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우선 7호붓으로 깨끗이 닦고 볼게요. 이 7호붓으로 보면 이 사선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7호 써있는 부분을 오른쪽 있는 부분이 좀 길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적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붓을 최대한 잘 쓰려면은 저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선붓의 전체적인 면칠, 그 다음에 사선붓의 선칠, 사선붓의 중간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면칠이라고 하면은 그 붓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펜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둘 다 펜을 이렇게 쓸 때 펜을 이렇게 우리 쌤 이렇게 쓰듯이 이 펜이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붓도 사선붓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선붓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펜을 이렇게 잡듯이 사선붓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면칠을 할 때 여기서 그대로 면칠을 해줍니다.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면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면칠을 한 부분을 바로 그대로 이 끝부분으로 써야 되니까 돌려줍니다.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 지금 면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90도로. 그러면 이 붓 끝이 제일 긴 쪽이 밑으로 향해 있게 되죠. 그럼 밑으로 향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선칠을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상태에서 선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형태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면칠을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살짝 돌려줍니다. 여기에서 면칠한 거를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중간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면칠, 선칠, 중간칠. 얘는 면칠, 면 전체로 이용하는 면칠 전체 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칠, 선으로 하는 선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칠, 이제 대중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다시 하면은 이렇게 면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틀어서 중간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반대로 틀어서 선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이 대중소의 느낌을 연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은 사실상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붓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초보자들한테 중요하지 않나. 사실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잘 못해요. 1년 그린 친구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짧게 표현할 때는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면칠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길게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하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칠할 때는 팔꿈치를 떼주셔야 돼요. 팔꿈치를 떼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떼준 상태에서 면칠을 할 때는, 길게 뻗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칠을 할 때 얘를 대고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대고 칠하면은 이렇게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 칠할 때는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팔꿈치나 팔목을 댄 상태에서 그리지만, 안 될 때, 그러니까 좀 길게 면적을 칠해야 할 때는 이 팔목과 팔꿈치가 띄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띄어져 있는 상태여야만 된다라는 거. 길게 그릴 때는 팔꿈치를 뗀 상태에서 해야만 이렇게 길게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가로선 외에도 세로선을 쓸 때 짧게 만약에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하고 손목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길게 표현할 때,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팔목과 팔꿈치가 뗀 상태에서 이 여기서 사선으로 가로로 내릴 때는, 길게 뽑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팔목과 팔꿈치가 뗀 상태에서 해주면은 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타내거나 이렇게 길게 나타내거나 이거에 대한 농도 차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뭐 가로랑 세로랑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되지만 라운딩 되어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가로선, 아니 세로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하면은 일자로 뻗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면칠 외에도 이렇게 선칠, 이렇게 선칠, 요것도 연습을 하면 되지만 진짜 원 라운딩이 정말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그 중에 팁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딩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할 때 우리 생각하시면은 중심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축을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만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핀, 우리 컴퍼스나 이런 걸 할 때 어디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얘를 삥 돌리듯이 얘를 고정을 하고 삥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자, 여기 있는 팔꿈치를 책상에 딱 댄 상태에서, 팔꿈치를 책상에 댄 상태에서 얘를 삥 둘러주시면 돼요. 얘를 중심축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심축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중심축을 둔 상태에서 얘를 삥 돌려서 이렇게. 다시 한번 중심축,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요게 라운딩의 가장 기본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떼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요. 잘 안 돼요. 굵게도 나오고 잘 안 돼요. 근데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해주면 저도 너무 수월하게 돼요. 팔꿈치를 뗀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축을 잘 잡고 하면은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개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뭐 짧은 라운딩을 원했을 때도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라운딩, 요거를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물 조절과 물감 양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물감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농도로 만약에 쓴다. 이 정도의 지금 농도, 그대로 농도를 쓸게요. 농도를 쓰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물을 좀 살짝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통을 좀 잠깐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 지금 묻혀져 있는 물감을 한번 써볼게요. 물감에 있는 거를
물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농도예요. 물감에 있는 농도를. 근데 얘를 물을 한번 이렇게 타줍니다. 물을 한번 타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물감이 쫙 빠져요. 한 번만 타면 돼요. 너무 많이 탈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이 흥건하죠.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을 걸레에 한번 가줘요. 걸레에 한번 그냥 가주기만 돼요. 쓱쓱. 물을 좀 빼주는 거죠. 물을 좀 빼준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칠해보면 얘 1번에 있는 1번 농도와 이 2번에 있는 2번 농도. 그러니까 물감은 그대로 얘의 물감을 사용을 했는데 물 한 번 빼주고 걸레 한 번 갔더니 물감의 농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하고 옅고 이 물감 농도 차이만 조금 잘 해도 좋거든요. 같은 컬러인데 같은 컬러를 그대로 쓰기보다 같은 컬러 가지고 물을 뺀 상태에서 살짝 그라데이션 되듯이 해준다라고 이렇게 중간톤 만들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물을 빼볼게요. 한 번 더 물을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물을 빼주고 걸레 한 번 더. 왜냐면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 걸레 한 번 가준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써보면 지금 1번 톤, 2번 톤, 3번 톤 더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색에 대한 같은 컬러를 가지고 물에 살짝 타주고 걸레만 가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그라데이션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연습을 조금만 잘 해준다면은 사선복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선복 같은 경우에 7호부터 3호 그래서 이제 이 굵기 차이를 조금 정확하게 조금 알고 가로면선, 그 다음에 선칠, 그 다음에 중간칠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딩 되는 거랑 물감의 조절, 같은 물감이어도 물에 대한 농도 조절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된다라는 거. 이 표현만 잘하면은 뭐 초보자들도 쉽게 연습이 가능하고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1년 정도 한 친구들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서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기본기 사선붓에 대해서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은 그라데이션 하는 법을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본기 2탄 그라데이션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